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70대 중에서도 등산을 매일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이에 거동조차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차이가 무려 20년까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주민등록증 상의 나이라도 건강 나이는 천차만별인 것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밀은 이왕재 박사님이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늙어 보이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거울을 보며 어제보다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셨나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제 동창회에 나갔는데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낸 친구들 중에도 벌써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골프를 매일 치러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건 잊지 않으시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방금 한노인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에 시작하는 건강관리가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밝힌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요. 노화의 핵심 요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노화를 하나의 관리 가능한 상태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의 끝은 결국 죽음인데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최근 노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노화는 그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 상태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노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후 첫날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노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노화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수록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마치 철이 녹슬어가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하고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곧 노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옛날 자동차가 녹슬어 고장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격이 많을수록 세포는 빨리 손상되고 결국 노화도 가속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걸까요? 특히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89세이신데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한 끼 굶어도 괜찮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세 끼 꼬박꼬박 먹어도 배고프다고 난리야. 이것이 바로 현대 식생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식품이 풍부해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과식은 우리 몸에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영양학자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 중 절반은 과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식한다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나요? 대부분 고기와 술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피곤함과 소화불량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과도한 운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일반인보다 빨리 늙는 이유를 아시나요? 극심한 운동은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저희 동네에 매일 10km 이상 달리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5년 만에 만났더니 너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도 더 굽어 있었죠.
물론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장수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루의 마추픽추 근처 쿠스코라는 도시는 해발 3,5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90세가 넘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발 3,500m 지역은 해발 100m에 사는 사람들보다 공기 중 산소가 약 70%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그만큼 산소를 덜 쓰게 되고 활성산소도 덜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활동량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도 현대인보다 훨씬 적죠. 이런 생활 습관이 활성산소 생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소 사용량과 수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소를 덜 쓰기 위해 고산지대로 이사 가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진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 예를 들면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당근 등은 항산화 물질이 더욱 풍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한 잔씩 마십니다. 이것이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식만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죠. 지난 70년대의 평균 수명이 60세였던 한국인이 현재 80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난 데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과식 문제가 따라왔죠.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20년 넘게 채식을 하신 분이 계신데 같은 나이대의 다른 친구들보다 피부가 훨씬 좋습니다. 주름도 적고 피부 탄력도 뛰어나죠. 왜 그럴까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상추만 먹고 아이고 배불러 하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반면 고기 위주의 회식은 어떤가요?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서도 된장찌개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더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채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됩니다. 또한 채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결국 균형과 절제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세요. 배부름을 느끼기 직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에서는 하라치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배를 80% 정도만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둘째, 채식과 육식의 균형을 맞추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되 살코기, 생선, 달걀 등의 양질의 단백질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되 과도한 운동은 피하세요.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모든 연령대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이 더 적합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매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다섯째,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견과류, 녹차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의 본질과 활성산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요 원인이지만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키는 비타민C의 효능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비타민C가 어떻게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